자, 이 문제 유형은 이제 주어진 표를 다른 형식의 자료로 이렇게 변형해 놓은 거. 이걸 이용해서 작성해 놓은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옳지 않은 경우를 물어보는 게 많지만 가끔은 옳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해당되는 자료들이 어디에 지금 주 자료에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체크하고 데이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는 사실은 잘못 접근하면 계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중간에 약간 미스를 하게 되면 계속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찾았는데 답이 빨리 나오면 쉬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5개를 답하는데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럼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느냐? 이거 과감히 패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중간에 계산을 잘못 생각했거나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걸 좀 빨리 뭔가 판단해 봐야 돼요. 다시 계산할지 버려야 될지. 그래서 잘못하면 계산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잘 연습해서 여러분이 맞힐 수 있게 노력해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 채용 합격자 현황이네요. 보니까 이거는 합격자 현황이고 지금 공기업별로 뭔가 돼 있고 이 데이터는 표 2에서 찾을 수가 있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2014년에 4937 같은 게 지금 여기 이 데이터, 그죠? 이런 데이터들, 지금 요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요런 데이터들이 지금 같은지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슬쩍 그냥 맨 앞에 것 또는 맨 뒤에 것 이런 것들만 일부만 확인을 해 보면 되고 또 이제 일의 자리들 같은 것만 대충 쭉쭉쭉 살펴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실전에서 이런 단순 비교를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경험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판단할 내용은 자, 지금 신규 채용 남성인데 남성 안 나와 있죠? 그럼 남성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남성은 전체에서 여성을 빼야 되고 2016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대해서 지금 2016년에 대해서 전체에서 여성을 빼서 구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고 이것도 뺄셈이 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5991에서 1190을 뺐죠. 계산이 아주 빠르면 여러분 계산하면 되는데 나는 좀 계산이 좀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 1의 자리나 10의 자리 정도까지만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의 자리 같은 경우는 1로 끝나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4에서 8을 빼면 앞자리까지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게 지금 16으로 끝나거나 6으로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1의 자리나 10의 자리까지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5로 끝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또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악의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신규 합격자 중 여성 비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2014년도에서 공기업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 그럼 이거 분모 분자로 계산해야 되고 분모 분자 계산해야 되고 분모 분자 계산해야 되고 이 짓을 지금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경우 이걸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 이거는 계산이 많으니까 넘어갈 거야. 근데 혹시나 해서 그 출제자가 여기다가 답을 심어놨다면 결국 다른 거 다 계산하고 다시 와서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좀 눈에 띄는 값들 몇 개 정도는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장 맨 끝에 정도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계산의 값들이 좀 비교적 예쁜 데이터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몇 개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먼저 공기업이 눈에 띄죠. 공기업의 양 끝에를 먼저 비교를 해보다 보면 21.6%가 왜 이쁘냐면 이게 여기가 21.6%라고 하면 지금 21%에 5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5배를 한 데이터가 여기보다 살짝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68에 5배를 하면 5일은 5, 그 다음에 뒤에 5, 6, 30에서 약 이게 5030 정도 돼야 되니까 좀 더 커지죠. 이렇게 이거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대략 맞는 데이터 같아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요. 맨 끝에 25.0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25%라고 하면 4배를 하면
4배를 하면 정확히 똑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 4배 하니까 어때요? 4, 2, 8, 4, 8에 32. 8,300 정도?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이건 살짝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특수한 자료값들, 그러니까 출제자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막 이런 47.1%가 틀리게 해놨다? 이건 좀 너무 악랄한 겁니다. 이건 저도 잘 못 찾아요. 만약에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수 자료나 비율을 계산할 때는 맨 끝에 거 또는 이렇게 뭔가 특이한 비율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틀려서 정답은 3번으로 결정이 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나 5번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공공기관 신규 채용 합격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이거는 표 2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여기 2015년에서 여기서 여기로 증가한 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약 1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한 게 그럼 176에서 193까지의 증가량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약 17 정도 증가했다는 걸 170 정도 176에서 193이 약 17 정도 증가했으니까 10% 살짝 좀 안 되네라는 느낌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옳겠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끝에 거 50.1 같은 것도 보면 여기서 50.1 되려면 약 절반 정도가 증가해야 되구나. 그러면 338이랑 뭐 225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약 113 정도? 그러면 225에서 113이면 거의 한 절반 정도쯤 되는 거잖아요. 절반 살짝 크죠? 절반 살짝 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대략적인 느낌으로 비교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옳고요. 이제 답은 이미 결정 났지만 5번 선택지도 보면 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합격자의 공공기관 유형별 구성비네요. 그럼 2018년 신규 채용 여기 요거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면 전체 여기 338 중에 두 개 끊었으니까 338 중에 90 이게 이제 공기업 26.8% 정도 되는지 봐야겠죠, 원래.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살짝 어떤 뉘앙스를 보면 좋냐면 이런 실수값하고 기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비율값의 비례관계가 좀 일정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보는 게 괜찮냐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준정부기관이 공기업보다 조금 살짝 크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정부기관하고 공기업을 봤더니 어때요? 지금 살짝 더 크죠? 이 차이를 봤더니 한 8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800 정도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들을 우리가 조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리해보면 좀 그럭저럭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옳다라는 걸 꼭 디테일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적인 어림산을 통해서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 우선은 뭔가 되게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끝에 또는 비율로 보자면 좀 계산하기 쉬운 수치들 있죠. 그것들을 먼저 발췌해서 계산을 해보고 넘어가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계산하시면 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제가 알려드린 사항 잘 기억하고요. 거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잘 응용하시길 바랍니다.